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교주팝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 교육하는 주단쌤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수학 일기 쓰기 습관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합집합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 스터디의 이름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스터디 이름을 하나 정했습니다.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주학일기입니다. 네, 어떤 분께서 이제 주단쌤이 진행하는 수학일기 스터디의 이제 줄임말로 해서 주학일기라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보자마자 느낌이 팍 왔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정말 쟁쟁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추천해 주셨지만 원래 처음 느낌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번 스터디의 이름을 주학일기로 정했습니다. 먼저 그 이름을 추천해 주신 이름은 잘 알지 못하는 그 합집합 분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학일기 스터디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이 영상에서 조금 긴 영상이긴 합니다. 라이브 방송이죠. 여기서 총 6가지의 주학일기 스타일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이 아래 더보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거기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유형을 잘 따라 쓸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양식을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그 링크를 친절하게 넣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꼭 다운로드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총 더보기에 2가지 양식을 넣어 드릴 거예요. 그 양식들을 먼저 한번 보여 드릴 건데 먼저 더보기란에서 그 양식들을 출력해서 저랑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보셔도 좋고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더보기에서 출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양식은 바로 이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신다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단쌤의 칭찬포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양식을 하나 드릴 겁니다. 뭔지 잘 아시겠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어쩌면 익숙할 수 있는 요 칭찬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양식인데요. 총 22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주학일기를 하나하나 쓸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사인이나 도장 같은 거를 찍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각 가정마다 우리 학생이 어디 몇 개 정도 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한 거를 중간에 한 칸 만드셔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면 우리 학생과 약속한 그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추천을 좀 드릴 건데요. 어찌됐든 22번 정도의 요거 한 장의 양식을 꽉 채울 거니까 요 양식을 다 채우고 나서 보상을 주시는 것도 좋고요. 요거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양식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서 꼭 이번 프로젝트, 이번 주학일기 스터디에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적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총 이렇게 3가지 양식이에요. 첫 번째 스텝은 사실 복습에, 그러니까 루틴 복습 루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수학 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들에게는 배움 노트 같은 형식이고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오늘 공부한 수학 공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총 3가지냐면 3가지 스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한테 너무 어려운 양식들을 빡빡히 채우는 거는 너무 처음부터 거부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 스텝으로 할 수 있는 양식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양식으로 가는 이런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첫 번째 스텝에는 뭐가 있느냐? 간단해요. 그냥 오늘 날짜 그리고 제목. 항상 일기에는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단원명을 적어도 좋고요. 학생이 여기에 적절한 제목을 만들어줘도 좋겠어요. 그리고 내용 요약.
그리고 느낀 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하나의 양식이 좀 작기 때문에 이 한 장을 이틀에 걸쳐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처음으로 수학일기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조금 익숙하지 않은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학생들도 처음에는 요걸로 익숙해진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게 조금 익숙해졌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앞에보다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하루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채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앞 단계를 모두 다 했다고 해서 이 칸을 모두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보고 내가 채울 수 있는 칸부터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크게 4가지 파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우리 조금은 익숙해진 제목을 적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부 내용 요약하기, 세 번째는 공부 내용 반성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느낀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첫 번째 굉장히 쉬웠던 스텝보다 한 가지가 늘어난 거네요. 네, 그러면 한 가지가 늘어났는데 세부 항목들이 좀 늘어났죠. 앞에서는 내용 정리를 그냥 학생의 스타일대로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적어도 충분하다고 보는 그런 양식이고요. 여기서는 공부 내용 요약하기를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공부했나요?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칸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용어나 개념 혹은 수학이니까 공식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적어보는 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번 두 번째 스텝에서 만들어진 공부 내용 반성하기 칸이 있어요.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 내용 중 이해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적는 칸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걸까요? 제가 강조했었던 메타인지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오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 내용 중에 내가 아는 건 이거예요, 모르는 건 이거예요 라고 적는 칸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익숙해진 학생들에게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요번 유형의 마지막 스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텝은 앞에 거보다 한 칸이 더 늘어났어요. 어떤 칸이냐면 아까 전에 공부 내용 반성하기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적었죠. 그리고 그 아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극복을 할 것인가의 계획을 적는 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스텝의 양식들을 모두 넣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넣어드리는 양식들을 보시면 총 6장으로 만들어진 PDF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왜 6장이지? 3개밖에 양식이 없는데 바로 간단하게 만들어진 양식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저는 가능하면 조금 예쁘면 학생들이 더 적기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봤는데 요 내용이 조금 요거를 출력하거나 할 때 좀 너무 어수선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로 만들어진 굉장히 간단한 양식을 출력해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조금 디자인이 들어간 이런 양식들을 사용하셔도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바로 이 양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3가지 스텝에 거쳐서 학생들이 익숙해지게끔 훈련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거는 어디까지나 수학 공부를 한 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복습하는 측면에서 이제 복습 루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학년과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의 레벨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을 겁니다. 다만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매일매일 공부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적으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면 일주일에 2번, 3번부터 이제 천천히 첫 번째 스텝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스터디를 시작한다는 영상을 올렸을 때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댓글을 쫙 달아주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양식을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칭찬 포도와 함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하나하나 작성했을 때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꼭 하셔야 될 행동이 있죠. 자, 어떤 걸 할까요? 자, 학생이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줬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인증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제가 링크로 같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증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더보기란에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셔서 학생의 요 결과물을 사진을 찍으시고 요 내용들을 교집합 카페에 어떻게 올리는지 그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요. 부모님이 동행한다라는 측면도 좋지만 이렇게 모아진 것들 잘 모아서 우리 학생의, 우리 아이의 재산으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긴 영상, 다소 긴 영상 보셨는데요.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양식과 함께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스터디 시작하기로 하신 분 꼭 실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처음 보셨던 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 그리고 이제 추천 영상으로 나가는 것들 보고 저희 스터디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